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모카슈의 2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자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월 6일 중국의 황구시보는 한국 정부는 이미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한국식으로 고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KBS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고 있었는데 한국 법무부는 지난 4일 한자어를 한국말로 바꾼 등기특별회계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이 당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며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세금 징수의 의미를 담은 수봉, 이유 없이 기한을 넘겨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혜택 같은 단어를 한국식 표현으로 고쳐 이해를 돕도록 했다고 적었습니다. 그 밖에 일상에서 많이 쓰이지만 자연스럽지 않은 일본식 표현도 고쳐나가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법무부의 개정 의도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예로부터 중국 문화에 깊은 영향을 받아 한자는 오랜 기간 한국의 주류 문자로 자리 잡아 왔는데 최근 민족주의가 성행하면서 한국인들은 한자를 배척하기 시작하였지만 작년 한국 대법원은 임명용 한자를 40개 추가하였고 일부 공식 문서에서는 여전히 한자가 쓰이고 있으며 성인이 기초 한자를 틀리면 웃음거리가 되는 등 실제로 한국인들 생활 속에서 한자를 빼놓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자 관련 주제가 보통 큰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중국에서는 한국 관련 한자 이슈만 나오면 한국이 중국 문화의 흔적을 지우려 한다며 거의 발작 수준으로 나오는데 일본을 예로 들며 여전히 한자를 쓰면서 중국에게 영향받은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렇기에 발전할 수 있었던 일본이라는 식의 신박한 분석과 각종 날조가 곁들여진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가 전해진 여러 채널들에도 이번 개정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한자라는 틀에 갇힌 중국인들의 사고방식과 한글에 대한 이해도를 엿볼 수 있는 반응이 많이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따라 한국은 조만간 또 한자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게 될 거다. 그럼 한자는 엄청 위험하잖아. 쟤들이 중국 고시랑사 문화를 알아보게 되면 쟤들 걸로 바뀌는 거 아닐까? 그렇지, 그래. 중국 국내에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문과 무용론을 외치고 있는데. 지들 고서를 더 못 알아보게 되겠네. 좋구만. 그래서 쟤들이 많은 역사를 꾸며내게 되는 거다. 한국 박물관 속 이순신 일기는 다 한국인은 못 알아보는 한자로 쓰여져 있어. 베트남이랑 한국 역사 문물은 해설자도 중국 관광객한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야 한다니까. 역사와 문화가 축적되지 않은 문자는 빈약한 거지. 한국엔 전혀 문자라는 게 없잖아. 한글은 병음에 해당하는 건데 그 뜻을 몰라서 언어 환경이나 앞뒤 문장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쟤들은 지들 역사서를 못 알아보면 또 중국 탓할 거임. 한자를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냐고. 지들이 간체자 안 만들고서 누굴 탓함? 유튜브에서 한국은 중국 문자는 지들 거 베낀 거라고 말한다. 소민족주의랑 열등 심리로 장난질 하는 거임. 한국 법률 속에 왜 아직도 중국어랑 일본어가 있지? 중국에서 중문은 중국의 말과 문자를 뜻합니다. 그 밖에 한어는 중국어, 한자는 글을 뜻하는데 일반 중국인들은 평소에 이 모든 말을 자세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 말과 글을 정확히 나눠야 할 때 오해를 일으키는 것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일부 사람들이 한국어나 한국말을 한글로 이야기하는 경우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 글에는 이런 차이를 느껴보실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의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중문은 중문, 한어는 중국어, 한자는 한자로 번역 적용하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영향이 엄청 컸잖아. 전에는 계속 중국 부속국이었다가 일본 식민지 됐었음. 다시 몇 년 지나고 나면 영어가 나올 텐데 지금은 미국 지배받고 있으니까. 어이쿠, 독립선언문도 한자로 써져 있더라고. 읽을 때 중국어를 써야 돼.
한글은 병음이라고 보면 되는데 많은 통음자의 뜻이 다른 게 있어 한자를 쓰지 않고는 쉽게 법률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으니까 법률 조문에 한글 보조로 중문을 적어놓은 거임. 신분증 이름조차도 중문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수연이라는 이름에 몇 시까지 같은 한자를 쓸 수 있음. 한국어는 너무 간단해서 많은 것들을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많은 법률들이 다 중문 쓰는 거고. 일상 용어잖아. 일본어가 아니라. 일본어 일부도 중국 글자잖아. 사실 일본 많은 문화도 중국에서 온 거니까. 소량의 일본식 단어가 있는 거다. 사실 별거 아닌 게 우리도 일본식 단어 6천여 개 빌려 쓰고 있고 일본을 설명 안 해주면 이해 못한다. 예를 들어 안돼, 생강 같은 거임. 한국은 이번에 이런 걸 없애는 거고 쉽게 이해되는 건 남기는 거다. 사회생활 간부 같은 거. 그럼 더 번거로워지잖아. 한국물이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법률 해석도 번거로워지고 더 쉽게 허점 뚫리게 될 거임. 남조선은 다 병음으로 바꾸는 게 낫겠다. 한자 한 개도 쓰지 말고 말이야. 비용이 늘어가는 걸 견딜 수 있나 보자고. 잘 됐네. 번거롭게 한자도 한국인이 발명했다고 말 안 해도 되니까. 몇 년 지나고 나면 한국인들은 한자는 한글에서 진화돼서 생긴 거라고 할 거임. 영어도 다 한국 사투리 속어구만. 중국어야 뭐. 우선 신분증에 있는 중문 이름부터 고치세요. 혼란스러워지나 보자고. 100% 혼란스러워짐. 두고 봐라. 법률 문서에 한자 없으면 다르게 해석돼서 곤란해지는 거다. 예를 들어 화장 같은 거. 놀리잖아. 난 한자 등재한다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더더욱 탈한자를 한다는 거였네. 한자를 한국에 발명한 거라고만 안 하면 된다. 완전 안심돼. 다 영어로 바꾸면 더 간단할걸. 한국인이 불쌍한 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중국 속국이었던 역사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역사를 직시해야만 빛나는 전진을 할 수 있는 거다. 한국이랑 베트남은 이 몇십 년 동안 문화가 퇴보하는 느낌 같은 게 든다. 일본은 한자를 쓸지 말지 꽤 연구했었고 결국 한자를 쓸 결심을 했었거든. 안 쓰는 건 고마운데 몇 년 지나면 또 베이징에 와서 조상을 인정해야만 할 거야. 이름 속 한자도 없애주세요. 위반한 사람은 감옥 보내고. 자신의 문자가 없는 속국은 확실히 불쌍하다. 근본적 독립은 이뤄내지 못했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임. 중국은 홍콩, 마카오, 타이완이 식민지 됐었지만 문자는 계속 변하지 않았고 외국 문자를 들여온 적도 없다. 들여왔어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한자는 여전히 주류이기 때문에 중국 5,000년이 끊어짐 없이 이어진 것도 문자랑 큰 관계가 있는 거다. 고치면 고칠수록 앞으로 중국어 배울 때 더 어려워진다. 등재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우리 한자 쓰면서 돈은 낸 거야? 우선 태극기 고치라고. 간단한 표현 문자는 문자 언어 속 문화 깊이를 갈수록 얕아지게 만든다. 영어처럼 많은 분별력 있는 단어를 진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이런 문자는 전부 다 중국 한자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다. 그 중에도 일본 문자, 일부는 그냥 번체자로 써버림. 한글은 성숙한 문자가 아니다. 우리 병음이랑 더 비슷한 거고 문자가 아닌 거임. 대한민국의 백성은 우선 외국어를 배워야 겨우 조선의 고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다. 미래가 예상되네. 조한 통일 이후에는 두 번째 베트남 되는 거라 중국한테 엄청난 위협이 될 거임. 한국이 저렇게 하는 건 완전 기본 논리에 부합된다. 무슨 탈중국화가 아니라고. 굳이 그렇게 이해하고 싶으면 우리가 쓰는 지프차, 체리, 샴페인, 햄버거 같은 일부 명사들도 탈식민지화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한국인들이 아는 한자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다. 저건 바로 쟤들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겠지. 미국은 독립한 후에도 영어를 썼고 스스로 다른 언어로 바꾸지 않았다고. 한국은 멸망의 시작으로 향해 가는구나.